자, 오늘은 이제 말씀설을 먼저 해야 되겠네요. 자, 이것은 말씀설.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되고 또 설명을 해야 돼요. 세상은 말로 좌지우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말씀설하고 암기만 한다면은 실행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설을 어떻게 내 몸에서 배워가지고 실행까지 갈 수 있는가, 이거는 문자학인 육서에 의해서 우리가 차분히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요 말씀설은 또 이것이 형성자인데요. 어떻게 해서 형성자가 되느냐. 자, 이것은 이제 도화 문자로 웃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요 모양을 요 글자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쁘다, 기쁠 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기쁠 수만 없잖아요. 또 화가 날 때도 있죠. 그 변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꾼다, 바꿀 태예요. 그런데 요것이 이제 말씀설이 될 때는 공인이 있어요. 뭐 아나운서라든가 이런 분들은 표정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내 개인으로는 지금 슬프지만은 바로 공인의 입장에서는 슬픔을 이제 가려야 되거든요. 표정 관리를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설명이라든가 설득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유세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는 달랠새가 되는 거예요. 달랠새. 유세장을 이제 가보시면은 그분의 이제 가정사 속사정은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려면은 잘 달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세한다. 그 다음에 또 그분을 상대를 이제 당연히 이제 기쁘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기쁠 열이에요. 자, 내가 먼저 기뻤을 때 상대도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쁠열. 자, 논어에도 보면은 하기 시습지 불력 열호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기쁠 열로 했을까? 기쁠 이도 있잖아요. 요것도 안 하고 요거를 쓴 이유. 또 기쁠 열은 당연히 이렇게도 오죠. 이렇게도 오고 이렇게도 오는데 왜 이렇게 썼을까? 그러니까 개인의 심정이 있어요. 공인의 심정이 있고, 배우면은 그걸 때 맞춰서 펼쳐야 되잖아요. 물론 내 안에서도 펼치지만은 밖으로 이제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자가 말씀설 붙은 열자, 기쁠 열로 이렇게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또 이렇게 오기도 해요. 자, 만약에 이렇게 왔다면은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거 화난 모습이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쇄체에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왕이면은 요런 표정으로 해주는 게 이제 좋겠죠. 자, 그래서 불태를 이렇게 해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변홍사를 지면은 이것을 바꿔가지고 기쁘게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세금세가 되는 거예요. 여기 달래새, 새 음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자, 요 웃는 표정이 어때요? 요 끝이 날카롭다. 그래서 세금자를 넣으면은 날카로울 예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각도를 보면은 여기는 날카로운 이쪽을 예각이라고 그래요. 예각. 그리고 여기를 넘어가면은 둔각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각과 둔각을 한자로는 이렇게, 그러니까 날카로운 부분은 예각이에요. 그리고 각도가 이렇게 둔하면은 이 정도 되면은 둔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다 형성자로 됐고요. 자소는 이게 기쁠 태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요것은 이제 신선하다. 신선 선이네요. 싱싱하다. 싱싱. 자, 그런데 왜 물고기와 양이 나왔는가? 아주 물고기는 물고기답게 비린내가 나야 돼요. 양은 또 누린내가 나야 돼요. 그러면 사람은 사람 냄새가 나야 된다고 하잖아요. 예. 사람이 너무 이성으로만 쓰면은 사람 냄새가 안 난다고 그래요. 우리
조선이라는 국호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해도들 간에 배주달월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정, 조구, 아침, 조종. 자, 이것은 단순히 뭐 여기 명사가 아니에요. 자, 아침이면은 가장 교통수단으로 이것이 배주달월이에요. 배주달월. 그 지도자는 일찍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배를 타고 이렇게 조정리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이제 통장님 일어나시고 면장님 일어나시고 또 우리 백성들 일어나서 이제 농산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더는 언제나 솔선수범을 한다. 조선은 아침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나라로 우리를 또 꼽아요. 그런데 조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다운,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우리의 국호, 조선 사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분자가 많은 나라죠. 검소하고 부지런하다. 그리고 자기 직분에 자기다운 사람. 대학이나 논어에 가면 각득기수라고 있거든요. 자기 자리에서 자기 본분을 다 하는 거죠. 그런 나라가 바로 조선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달감인데 부수죠, 부수. 제 몸 보수. 거의 이제 제보수에는 상형이 많아요, 상형. 그러니까 뭘 보고 만들었다죠. 그러니까 우리가 혀에서 단맛은 여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혀에 달감이라고 했지만은 실제 단맛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쪽은 신맛일 수도 있어요. 이쪽은 쓴맛일 수도 있어요. 쓴맛. 그리고 짠맛도 있어요. 짠맛. 자, 이렇게 여기 단맛을 이제 강조한 거예요. 단맛을 가장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도 어때요? 단맛을 좋아해요. 그런 것을 감언이설이라고 하죠. 감언이설. 거기에 많이 우리가 넘어갑니다. 예, 단맛에 자기를 뭐 칭찬하는 말, 뭐 이런 말에 우리가 잘 넘어가잖아요. 예. 자, 그래서 달감을 이렇게 해봤는데요. 자, 이거 시험에 이제 잘 나오는데요. 자, 이것은 시말심이에요. 시말심. 자, 시말심은 부수 어디에서 찾는다? 달감에서 찾아요. 근데 달감 플러스 짝필이에요. 짝필. 그러니까 일치가 하는 거죠. 일치. 음양이 일치가 하는 모습을 시말심이라고 하거든요. 달콤한 달감에다가 짝필이에요. 네, 그래서 시말심을 이렇게 해봤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만미네요. 만미. 만미는 이것이 형성자예요. 형성자. 자, 어떻게 해서 형성자인가 또 알아봐야 되잖아요. 자, 나무가 이렇게 있죠. 나무 여기 뿌리를 근본 본이라고 그래요. 근본 본. 뿌리 본. 근데 나무가 이제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여기 나무 가지 끄트머리. 끄트머리를 끝말이라고 해요. 끝말. 나무 가지 끝이다. 끝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열매가 이렇게 열리잖아요. 열매가. 그래서 열매가 열렸다. 그런데 아직 맛이 안 들었다. 안일미. 맛이 안 들으면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맛이 들 때까지 떫은 맛이라든가 덜 익은 맛으로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씨가 다 여물고 맛이 잘 들으면은 자기 씨앗 종족 보존을 위해서 먹기 좋은 맛을 이제 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안일미가 이제 만미가 된 거죠. 그래서 맛을, 입으로 맛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사서에 보면은 현재의 마음이 없다면은 먹어도 그 맛을 모를 때가 있거든요. 마음이 딴 데가 있거나 제 맛을 모를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아파도 입맛이 없을 수 있지만은 많은 생각이 이제 뭐 부재중일 때
그럼 마음도 따라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맛있는 것도 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맛을 이제 먹어도 부지 알지 못해요. 그 맛을 알지 못한다. 예. 어떨 때 현재에 그것에 있지 않고 다른 데로 나간다면은 먹어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또 불교에서는 일체 유심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은 이제 마음에서 다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마음밭을 늘 이제 갈고 닦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밑자를 해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이제 어설프게 했을 때 상대에게 잘 쓰는 말, 미안해요 그러잖아요. 편안하지 못하다는 말이죠. 미안합니다. 네, 정말 내가 실수를 했거나 편안하게 못했을 때는 바로 미안합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또 여기다가 계집녀를 넣으면은 언제나 동생은 덜 익은 풋사과 같은 거예요. 언니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은 손 아래 누이 매예요. 미가 뭘로 갔어요? 미가 매로 간 거죠. 이것도 형성자예요. 형성자. 그리고 또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 조금 부족한 사람, 2% 부족한 사람이 매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호릴매라고 해요. 호릴매. 매력적이다 그러죠. 그리고 뭐 애매모호하다 할 때 어두울매 하면은 당연히 해가 있으면 밝은데 해가 없으면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지금 완전하게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것은 어두울 매예요. 뭐 눈목을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애매모호하다 할 때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것은 이제 헤아릴 요가 되네요. 자, 헤아릴 요는 쌀미에다가 뭐가 왔나요? 말두가 왔어요. 말. 요즘은 말두 하면은 뭐 뛰어다니는 말인 줄 아는데 이것은 쌀을 이제 잰 거예요. 이것은 쌀알이에요. 이거는 이제 여기 손잡이고, 그래서 이것이 말두도 되고, 또 이걸 축소하면은 국자도 되는 거예요. 국자. 그래서 이 국자를 닮았다고 해서 북두칠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이 뚜, 칠성, 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일성으로 뭐를 담아서 헤아렸다? 쌀을 대박에 재서 헤아리기 위해서 이제 말을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헤아릴 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요 대박의 재료. 그릇이니까 여기에 이제 콩도 담을 수도 있죠. 팥도 담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각각의 재료로 쓸 때는 한국 요리 할 때는 이때는 재료로 쓴 거죠. 중국 요리 이것도 재료로 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기 요금을 낸다. 전기 요금 사용료를 내야 되죠. 사용료. 자, 뒤에 오면 로로 가고 앞에 오면 이제 요로 오잖아요. 그때는 헤아릴 요가 되는 거죠. 재료료가 되고 헤아릴 요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료자를 해봤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착할선이죠. 착할선, 훌륭할 선, 좋다, 좋을 선. 자, 어떻게 해서 또 착하고 훌륭하고 좋다고 하는가? 공자님은 제자 중에서 가장 예뻐하신 제자가 안회예요. 회야 하시거든요. 그리고 선야라고 했어요. 선야. 공자님이 이제 가르침을 가장 근접해가지고 궁행 실천하는 제자가 아내였어요. 아내. 만약에 공자님이 어떤 이제 기술직에 계셨다면은 기술을 잘 따라서 하는 제자가 최고로 쳤겠죠. 근데 공자님은 이제 선생님이시잖아요. 아내가 이제 그것을 늘 이제 실천을 하면서 또 예습 복습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를 최고의 선녀라고 보셨어요. 그런데 왜 선이냐? 자, 이것은 양은 순한 양이잖아요. 순하다. 일단은 선생님한테 따르는 순한 양인 거예요. 순한 양 플러스 여기 말씀원이 2개인 거예요. 선생님한테도 잘 따르지만은 마을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입다투어 말할 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 참 선하다, 그 사람 착하다, 그 사람 어질다, 이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누구에게나 입다투어 말을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선녀예요. 선녀. 진선미가 있죠. 진은 우리가 다다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선에 다다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래서 착할 선입니다. 그런데 이게 양도 안 따라갔고 경도 안 따라갔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회의자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누구나 좋아하는 선물이 있죠. 선물선은 뭐 넣으면 될까요? 네, 고기. 선물은 고기가 최고예요. 그래서 선물선. 그러니까 명절에 찾아뵙고 인사해야 될 자리는 선물을 뭘 보내나요? 네, 소고기를 보내죠. 예, 그래서 선물선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형성자네요. 형성자. 이것은 뜻정이에요. 뜻정. 그리고 사랑 정도 되거든요. 사랑에 관련된 게 앞에서 여러 개 있었죠? 사랑자가 있었죠? 측은지심이 가장 많은 게 이제 사랑자고요. 그리고 이거는 보듬어 주는 거라고 그랬죠.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고 준 물건도 없다라는 부처님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이게 사랑이에요. 부모 자식 지간에는 누가 줬다, 내가 해줬다, 뭐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듬어 주는 거 사랑. 예. 자, 요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과유불급하면은 나 때문에 어머니가 길러주시기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아가가 잘못됐을 경우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할 자. 요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자, 요것은 허물이 있는 것을 허물을 보듬어 주는 거. 그러면 이거는 늘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 그래서 뜻을 굳게 세워야 돼요. 오리온 초코파이에 정자가 써 있죠. 예, 그래서 저도 초코파이를 좀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아카락인데요. 자, 아카락은 당연히 부수는 마음심이죠. 자, 요것도 마음심. 예. 중국에 관광을 가면은 요 이제 지실이 많은 이제 낙양성 심리허예 높고 높은 저포수야 해가지고 요 막 땅에다가 여기다가 막 자기 살아서 현생에 있었던 부를 막 여기다 누려요. 그래서 여기에 막 주방시설도 돼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요 지실이 거의 막 대리석으로 돼 있고 죽어서도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땅덩이가 적으니까 그런 장난은 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시를 보고 만들었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저승이니까 다음 세상이잖아요. 버금은 다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음아. 두 번째를 말하는 거예요. 으뜸이 있잖아요. 으뜸원이 있어요. 으뜸원. 자, 그래서 누구나 다 여기를 가기를 다음 저승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속담이 있죠. 하루라도 여기서 더 지상 낙원에서 살아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또 한 분의 학설은 꼽추를 보고 만들었다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간혹 이렇게 꼽추를 볼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타고나기를 장애우로 태어난 거예요. 장애우. 그런데 실제 우리가 장애우로 살면서 마음이 비단 같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비단 같은 장애우인데
오히려 멀쩡하게 사지 육신 멀쩡해 갖고 마음이 이렇게 꼽추처럼 구부러졌다. 그런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마음이 삐딱한 사람, 굽은 사람, 좋은 쪽으로 안 쓰고 그 해로운 쪽으로 쓰는 것을 나쁘락, 우린 그것을 미워한다. 그래서 미워할 오라고도 해요. 그리고 감탄사 오로도 쓰이죠. 그래서 나쁘다라는 것을 나쁜 사람, 나쁜 놈, 악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악할 악이 된 거죠. 반대, 악과 선의 반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선악을 우리가 이제 구분할 줄 안다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자가 왔네요. 이것은 이제 호반무라고도 해요. 호반무, 또 굿셀무, 군사무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순신 같은 분은 문무를 갖추신 거예요. 문과 무를 갖추신 거죠. 자, 실제 왕은 이 문무를 갖춘 분을 제일 두려워한다고 그래요. 왕이 문무를 잘 갖췄으면 두려워할 리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문만 갖추고 무를 안 갖춰도 두렵고, 또 무만 있고 문을 안 갖춰도 이것도 위험한 거죠. 자, 그래서 군사무, 호반무. 호반무는 우리가 하늘에서는 용이 최고고, 이것이 용이 문이에요. 문. 그리고 땅에서는 호랑이. 호랑이가 범호죠? 호랑이가 이것이 무예요. 호랑이가 무. 그래서 호반. 호반이니까 이제 뭐 양반이라고 하잖아요. 호반, 반, 반으로. 용과 용호 대박의 뜻이 예, 반이에요. 반. 이렇게 나눴다. 호반무예요. 그러니까 힘이 이제 아주 센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백제에 보면은 이제 문영왕이 있죠. 문영왕. 편안할 영이죠. 자, 이분은 이제 힘을 잘 갖추고 문무를 갖춰서 나라의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호가 문영왕이 되겠죠. 아주 이제 번성했던 그런 이제 백제 시대의 왕으로 추앙을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자가 나왔네요. 기자는 이게 그릇기, 그릇기. 그릇기는 요것이 입이 이제 그릇으로도 쓰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릇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문, 입, 즙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개고기를 이제 그 식용으로 먹게 됐어요. 왜냐면은 소는 큰 제사, 천자나라에서 큰 제사에 썼고, 그 다음에 양도 썼죠. 그 다음에 이제 돼지도 쓰죠. 우리가 이제 부족국, 씨족 사회에서는 개를 쓴 거예요. 제사용이에요. 제사용. 근데 제사를 이제 하늘에 드리고, 하늘에를 이제 천신께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신에게도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먹는 건 누가 먹을까요? 맞았어요.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신용으로 먹게 된 거죠. 그래서 개고기를 먹으려고 그릇을 많이 장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애견을 먹는 게 아니죠. 우리를 잘못 오해하고 미개인이라고 보면 안 되겠어요. 오늘 그릇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